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오늘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항소심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고 최순실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심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25년형이 선고가 됐고 벌금이 180억에서 200억인데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에 포함된 제명으로는 뭐 업무 방해도 있고요, 그리고 네. 직권 남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뇌물 관련한 혐의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1심과 다르게 판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그 삼성에서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 후원금을 낸 데 있어서 예.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요구를 해서 그 후원금을 낸 것은 인정하겠지만 네. 이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면 1심에서는 돈을 후원금을 내긴 했지만 청탁을 한 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요구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뇌물 액수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봤던 것인데 예. 2심에서는 그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그 당시 사실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그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 예. 그리고 그 지시라는 것은 결국엔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은 명시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후원금을 낼 테니까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사실 오갈 수가 있는데 예. 명시적으로 뭐 청탁을 하는 그 증거가 없었을 가능성도 네.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넓게 봐서 명시적으로 당사자들끼리 의견 교환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후원금을 낼 리가 없다. 무언가 대가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청탁은 바로 그 영재 스포츠센터의 후원금이다라고 예. 해서 그 액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재판 선고 공판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일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죠. 사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일반적인 피고인들 경우에는 뭐 반성문을 제출하고 네. 법정에서 잘못했다라는 그 의사를 피력을 하면 사실은 일정 부분 감형이 되는 거는 반드시 양형 요소에 있기 때문에 예. 감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10월부터 계속 재판 보이콧을 해왔고 결국에는 이 선고에도 불참을 했기 때문에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양형 요 기준에 있어서 반성하고 있어서 그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판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재판부가 보기에도 사실은 재판부가 주재하는 그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도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재판부가 판결문에 보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그 판결문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최순실 씨의 2심 선고도 마찬가지로 같은 재판부에서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 동계센터, 즉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판단을 받아서 뇌물 수액은 똑같이 늘어났고 하지만 선고받은 형량은 유지되고 벌금만 가중된 셈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에 이제 벌금 액수는 180억 똑같았는데 예. 징역 20년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벌금 액수만 이제 추가가 된 건데요.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최순실 씨가 이미 확정된 그 판결이 있습니다. 그 업무방해,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3년이라는 형이 최종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만약에 저 혐의와 이 혐의를 같이 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대충 이러한 형량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받음으로 인해서 가중처벌되는 점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것은 확정됐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 그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에서 그 3년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그 징역형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1심보다 1년이 감형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인 사람이다라는 점이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5년이라는 형도 뭐 결코 가벼운 형은 아닙니다. 근데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익을 추구한 것이 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범행이 대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실 책임을 다 빠져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5년형을 선고를 하지만 1년을 감형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따라야 되는 그 상부 지시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1년을 감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항소도 하지 않았고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고 사실상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은 지금도 1년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번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박 전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는 건 누구에게나 어느 피고인에게나 주어진 방어권의 그 기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법원에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항소심이 진행이 된 것도 사실 검찰이 항소를 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항소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선고에 대해서 불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변론으로 이미 검찰은 그러니까 상고를 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정적인 것은 이 항소심 선고가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기는 하지만 박 전 대통령도 일부 본인이 이제 사실은 뭐 이거는 무죄인데 유죄로 잘못 판단됐다라고 그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최순실 씨 변호인 측 같은 경우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장 주요하게는 일단은 뭐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본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다라는 취지 하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작 이제 본인의 선고에 대해서는 뭐 최순실 씨가 그랬다고는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변호인단 입장에서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궁예 관심법 망령이 되살아났나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재판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이라는 것이 관련된 정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알고 두 당사자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묵시적이라고 판단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좀 불만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굉장히 재판부를 심하게 비난을 했지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다툴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대법원 결과까지 지켜보고 나서 할 얘기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현재까지 받은 합의 33년이죠? 33년이 되는데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장기 복역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특별 사면이 될 가능성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뭐 일단은 워낙 중한 범죄 혐의들이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도 비슷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사실 형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형량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그 기관들 다 복역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뭐 그래도 사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특별 사면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은지 여부는 뭐 변론으로 하고라도 어쨌든 뭐 현 정권이든 아니면 다음 정권이든 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일종의 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고 물론 이것은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죠. 정치적인 인물이고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니까 사실은 특별사면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카드가 굉장히 뭐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이긴 하겠지만 법조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33년을 장기 복역할 가능성은 그래도 적지 않은가라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고 결과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재벌 총수일가 관련 재판 선고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단은 가장 불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 스포츠 그 영재센터에 대한 뇌물 부분이
부분이 예. 지금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은 2심에서는 지금 무죄로 인정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만약에 유죄로 동일하게 사실 사실관계가 똑같은데 그걸 법적인 판단이 다르면 사실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만약에 맞춘다라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충분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이제 부정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재판에서는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같은 사건이고 같은 범위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뭔가로 논리를 맞춰야 되는데 어떠한 입장으로 사실은 확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겠지만 일단은 저 선고 자체는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판결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까지 저희가 좀 기다려보고요. 오늘 국정농단 2심 재판 관련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